네,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은 전체적인 시황 체크 한 번 더 할 생각이고요. 네, 최근에 이제 좀 크게 시장에서는 이슈가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크게 이제 막 그 변동성이 크게 나타난 구간도 없었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시장에서 크게 악재라든지 아니면은 호재가 될 만한 그런 이제 소식들은 크게 없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에서 좀 시장이 지루한 부분도 조금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인 시황 체크 한번 할 생각이고, 그리고 최근에 이슈가 있었던 이 삼성전자 실적 관련해 가지고 이제 최근에도 계속 이제 연일 이제 신저가를 계속 갱신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전체적인 시황 체크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우리 시장에서 가장 이슈가 될 만한 그런 이슈는 총 4가지 정도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금리 인상. 네.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금리 인상에 대한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런 것들로 인한 뭐 원자재라든지 유가 상승 뿐만 아니라 식량 대란이 지금 계속해서 우려감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량 위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악재가 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최근에도 이제 관련 주가들이 이제 많이 움직임을 보였었죠. 네. 그리고 이제 전쟁 장기화에 따른 이제 불확실성 상승도 이제 앞에서 이제 말했던 것처럼 이제 전쟁하고 좀 더 연관성이 있겠죠. 이런 전쟁이 장기화가 되게 따라 가지고 이제 글로벌적인 그런 이제 전체적인 이제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외교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각각 이런 이제 나라들끼리 약간 조금 좀 불협화음 이런 것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서도 충분히 이제 여러 가지 이런 호재라든지 악재로 작용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최근에 계속 중국 상하이에서 계속 봉쇄가 일어나고 있었죠. 네, 코로나 확산이나 이런 것들이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이제 중국에서는 봉쇄를 하는, 네, 봉쇄 카드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봉쇄를 시작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물류 대란이라든지 이런 것들 가져오게 되면서 공급망이 축소되는, 네, 또 한 번 더 이렇게 공급망에 이게 문제가 생기는 그런 악재들이 이제 현재 시장에서 존재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관련 기사들 보면서 조금 더 이렇게 상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뭐 우크라 전쟁, 미국 긴축에 세계 신흥국 위기 도미노 시작됐다. 이런 전쟁이라든지 이런 금리 인상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글로벌적으로 이제 타격이 많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신흥국이라든지 뭐 뿐만 아니라 이제 좀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 있어가지고는 이런 것들이 더 큰 위기감, 네, 더 큰 악재로 이제 작용할 수가 있겠죠. 미국에서는 최근에 이제 0.5% 이렇게 금리 인상을 이제 하겠다라고 이렇게 빅스텝을 이렇게 선언한 상태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국채 금리도 그렇고 이런 장단기 금리가 이제 뒤집히게 되면서 역전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해요. 그런 것들이 이제 경기 침체를 불러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감에도 이제 나타나고 있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더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이제 신경도가 많이 높아진 느낌이라고 좀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에서도 금리 인상에 대한 이제 우려감이 이제 하락을 많이 이제 주도하는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었지만 우크라이나에서도 또 이제 그 식량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위기감으로 찾아오고 있다. 식량 시장이 이제 비상이 걸릴 우려가 있다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이렇게 밀이라든지 아니면은 곡물을 생산하는 양이 정말 많기 때문에, 네, 글로벌 시장에서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전쟁이 이제 식량 안보 문제로 이렇게 다가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식량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수출하는 국가에 있어서는 이제 또 이제 더 많은 그런 악재로 작용할 수 있으면서도 이제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에서는 뭐 상하이 계속해서 이렇게 봉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시진핑이나 이런 것들하고도 좀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중국 입장에서도 이제 시민들도 불만이 많은 상태고, 그리고 상하이에도 이제 대표적인 그런 이제 물류센터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물동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물류의 차질이 생기지 않나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상하이가 그만큼 이제 큰 이런 물류 시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글로벌적으로도 이제 이런 상하이 봉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타격으로 가져올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저희 나라 같이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수입이나 수출 이런 것들이 중점적으로 하는 국가, 그리고 중국이랑 이런 의존도가 조금은 높은 국가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만큼 타격감이 많이 클 수가 있는 그런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류 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다. 상하이 봉쇄가 장기화되고 있다라고 해서 컨테이너 항으로 이렇게 세계 최대 컨테이너 항으로 이렇게 분류되고 있는데, 근데 중국발의 공급망이 붕괴될 가능성이 커지게 되면서 공급망에 대해서 좀 더 다시 한번 이런 위기감을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코스피 상황을 보시면은
최근에 막 크게 반등을 해준 모습은 아닙니다. 네, 또 여전히 이제 박스권의 위치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미국의 이제 긴축이나 이런 것들, 금리 인상에 대한 이런 시그널들이 나오게 되면 좀 하락을 많이 이끌었고, 그리고 전쟁도 계속해서 장기화되면서 이렇게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든지 아니면 뭐 식량 공급 문제,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시장에서 악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3일 동안 네, 크게 이제 많이 반납을 해준 상태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상승을 많이 주도를 했는 모습이에요. 네, 좀 더 박스권을 이제 뚫고 이렇게 올라가주는 모습이었는데, 똑같이 이런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이슈도 있고,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것도 계속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네, 최근에는 또 이제 상하이 이제 물류나 이런 것들,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악재들이 좀 더 다시 좀 가시화가 된 그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번 주 이제 오늘이 이제 4월 10일 일요일인데, 근데 금요일 시장에서는 조금 반등을 해준 모습이에요. 더 떨어졌다면 여기서 네, 더 이제 밑으로 이제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아래 꼬리를 좀 크게 달고 이렇게 상승을 해준 모습을 봤을 때는 조금 반등의 여지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조금 더 떨어지기에는 네, 아래 꼬리를 너무 이제 잘 달아준 모습이라서 조금 더 이제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뭐 국제적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뭐 미국이라든지 뭐 나스닥 뭐 다우라든지 나스닥 같은 경우도 최근에 요런 악재 때문에 살짝 떨어진 모습은 있지만, 네, 충분히 반등을 꾀하려고 하는 그런 차트를 좀 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악재들이 정말 많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장에서는 좀 적응을 했는 모습이라고 이제 좀 생각을 듭니다. 네, 조금은 금리 인상 이런 것들이 이제 빅스텝을 한다고 해도 이제 예전처럼 그만큼 이제 뚝뚝 이제 뭐 폭포수처럼 이렇게 안 떨어진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시장에서는 그만큼 적응을 했기 때문에. 뭐 독일이라든지 뭐 프랑스 같은 이런 유럽권도 조금은 이제 괜찮은데, 보시면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제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거의 이제 저가 가까이 이제 네, 왔는데, 반도체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시장 자체가 이제 나중에 뒤에 가서도 조금 더 이제 삼성전자와 이렇게 얘기를 같이 할 거지만, 반도체 시장이 조금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라는 거 이제 이미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 뒤에 가서 설명하겠지만, 이제 삼성전자하고 이렇게 같이 좀 더 엮어서 이렇게 반도체 시장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이제 계속해서 이제 뭐 금리 인상부터 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을 갖다가 조금 해석을 해봤을 때, 일단 시장은 큰 악재들이 일단은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시장에서 불확실성을 부여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서도 읽어봤던 뭐 우크라이나 전쟁도 사실 지금 현재 장기화가 되기에 따라서 지금 한 달이 넘어가고 있고, 금리 인상은 저희 작년부터 계속해서 얘기를 했었고, 뭐 공급망 얘기라든지 아니면 코로나로 인한 이런 봉쇄라든지 이런 조치들, 전부 다 그런 악재들이 시장에서 예전부터도 계속해서 작용해왔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그 불확실성이라는 악재들이 이미 적응이 된 상태라는 거예요. 금리 인상이라는 거 얘는 낯선 게 아니라 이미 시장에 존재하고 있는 그런 악재라는 걸 투자자들도 다 알고 그 심리감을 다 이제 반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시장을 해석했을 때는 지금은 오히려 시장에 악재들이 너무 많아서 악재에 적응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호재가 나타나게 되면은 그 호재에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코스피나 코스닥 같은 경우가 이제 작년에 한창 랠리를 갔을 때,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오히려 호재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악재가 하나하나 생길 때마다 그 악재에 이제 적응을 못한 상태로 불확실성에 이렇게 하락을 많이 했는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와 반대로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오히려 악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작년에 있던 그런 이제 랠리를 하는 그런 상황과는 다르게 악재가 오히려 너무 많아서 시장에서는 그 악재로 인한 조정을 많이 주었고, 그래서 예전 시장과는 다르게 지금 상황은 이 오히려 악재들이 너무 많은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악재들이 시장에 많이 반영되어 있는 상태고, 그런 악재들보다 오히려 호재에 더 많이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오히려 악재 적응되어 있기 때문에 악재는 이제 더 이상 나와도 이제 하락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줄 수가 없는 상태라는 거죠. 왜냐면 사람들이 이미 거기에 적응을 했고 이제 그런 것들에 따라서 주가가 이제 반영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최근에 있었던 뭐 전쟁이 만약에 끝나간다라는 기사가 나오게 되면은 이제 상승을 주도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금리 인상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은 빅스텝이 아닌 뭐 좀 예상되는 그런 흐름대로 이제 따라가게 됐을 때 또 상승이 나오게 되고 악재 소멸이죠. 네, 그런 거에 따라서 주가가 이제 형성이 되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딱히 매매할 종목들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 사람들이 이제 생각했을 때 지금 정말 지금 시장이 많이 어렵다.
지금 시장이 읽기도 어렵고 지금 시장이 되게 어렵다, 애매하다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만큼 지금 이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이라든지 그런 악재의 규모가 너무 크고 뚜렷하기 때문이에요. 네. 좀 더 이제 생각을 해보자면은 이미 만약에 금리 인상이라든지 뭐 물류나 이런 것들 이제 공급망에 차질이 생긴다든지 뭐 아니면은 그거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악재들이 우리한테는 그게 너무 큰 악재로 다가오는 거예요. 너무 뻔하기도 뻔하고. 네, 이미 우리는 예전부터 그거를 이제 악재를 계속 경험을 해왔기 때문에 그 악재 규모가 크기도 큰데 너무 뚜렷하게 잘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상황에 맞는 그런 뻔한 종목들은 이미 다 상승해버리거나 아니면은 조정을 줘버린 상태고, 그렇다고 해서 그 다음 흐름을 예측을 해서 다음 종목들을 매수를 하고 이렇게 투자를 하려고 하니 변동성도 너무 크다 보니까 이런 앞으로 어떤 일이 나타날지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기업들도 그런 이제 움직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였을 것이고, 그리고 뭐 금리 인상 이런 것들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애매하게 이렇게 예상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상회하는 그런 이제 연준의 이런 발표나 이런 것들이 나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제 그만큼 시장 자체가 워낙 변동성이 크고 악재들도 많고, 그리고 그런 상황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급변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이미 그런 상황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투자하기가 어렵고 투자 종목들을 이제 선정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변동성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현재 시장을 주도하는 주도 테마도 없는 상태예요. 네. 하나를 꾸준하게 이렇게 랠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나오기에는 시황 자체가 너무 안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시장은 이제 뭐 개인하고 외국인하고 뭐 기관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거의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외국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개인은 항상 이렇게 그 지수를 갖다 이제 방어를 하기 위해서 이제 하락을 했을 때 많이 이제 사들입니다. 뭐 예전과 다르게 거래량이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서도 근데 큰 폭으로 하락이 나올 때는 개인은 거의 1조 순매수 이상 나옵니다.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큰 하락이 왔을 때 개인은 1조 이상 순매수합니다. 외국인이 이렇게 순매수를 했을 때는 이제 크게 랠리가 나오는 상태죠. 네. 근데 최근 보면은 외국인은 거의 계속 이제 팝니다. 네. 그런 금리 인상부터 해서 이런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변동성의 외국인들은 많이 움직이거든요. 시장이 조금 안정이 찾았다 싶으면 외국인들의 투자가 많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시장이 불확실성하다 생각하고 시장이 안정적이지 않고 시장이 뭔가의 이런 악재에 막힐 때, 그럴 때 외국인들은 많이 빠져나가는 편이죠. 개인들은 이제 그런 이제 하락에 이제 좀 더 많이 투자를 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고, 기관 같은 경우는 그 상황에 따라서 조금은 다르지만 보통 기관은 오랫동안 이렇게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네. 기관이 이렇게 그런 투자 수익률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반영을 했을 때는 이제 장기적으로 하는 것보다 이제 단기적으로 이렇게 짧게 이렇게 사고 팔고를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 기관이 요즘에는 이제 시장에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막 그렇게 크게 시장에 변동성이 생기면서 이제 큰 상승을 불러오거나 하락을 불러온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도 그 외국인이 지금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기관도 이제 조금 그런 흐름에 맞춰서 이제 약간 뭐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든다고 저는 생각 들거든요. 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외국인이 들어오는 그런 이제 상황에 맞춰서 이제 상승이 많이 나올 때가 많고, 그리고 최근 이런 이제 개별 종목들도 이제 외국인이 많이 들어오는 종목들이 좀 더 이제 그런 랠리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봅니다. 실제로도 수급 자체로서도 이제 조금 이제 주가가 괜찮은 흐름을 보이는 종목들을 보면은 외국인이 많이 들어오는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만큼 그런 금리 인상이나 이런 상황적으로 외국인이 지금 많이 투자를 많이 안 하려고 하는 성향이 우리 시장에도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돌아오기 위해서는 뭐 앞에서도 방금 얘기를 했지만 시장의 불확실성이 조금은 줄어들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국에서 하고 있는 지금 계속된 이런 금리 인상이나 이런 것들의 리스크가 조금은 줄어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빅스텝으로 계속 밟아서 좀 더 이렇게 경기 침체를 대비해서 금리 인상을 더 시켜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해외에다가 투자를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겠죠. 그래서 현재 시장은 정리를 해보자면은 악재들이 많은 상황이라서 시장이 악재에 많이 적응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호재에도 긍정적으로 많이 반응할 수 있는 시장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시장에서 딱히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이슈가 없는 시장이다. 그리고 현재 시장에서는 예측이 어려운 상태에다가 주도하는 주도 테마도 없고, 그러다 보니 이제 투자를 하기에는 굉장히 애매하면서 이제 앞으로 예측하기가 어려운 시장이다.
그리고 그런 시장이 어려운 이유에서도 이제 분명하게 외국인들도 그런 투자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이제 계속해서 이제 매도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최근에 이슈가 있었던 그런 삼성전자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역대급 실적에도 연일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다. 예, 최근에 또 7만전자를 깨고 내려갔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삼성전자가 지금 왜 역대급 실적에도 이게 실적을 잘 냈는데도 회사가 지금 영업을 잘하고 있다라고 이제 나타내는데도 왜 지금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는 것인가? 개인 순매수 9조 원에 육박할 정도로 개인은 계속해서 죽어나고 있는 상태죠. 네. 실적도 전망도 다 좋은데 왜 그럴까? 라고 하는 그런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좀 더 삼성전자가 방금 이런 역대급 실적에도 왜 하락하는지에 대해서 조금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적으로 반도체와 관련된 그런 주가들 한번 확인해 보자면은 거의 다 이렇게 하락을 해준 모습이죠. 반도체 주가들이 계속해서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원자재 가격이나 이런 것들도 좀 약간 연관이 있겠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단은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투자를 하고 있는 그 투자 심리자의 입장에서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우리가 보통 이제 회사나 이런 것들 투자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투자하는 회사들을 볼 때 이 회사가 뭐 안 좋은 회사를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좋은 회사를 투자하고 싶고 영업을 잘하고 실적이 좋은 회사에 투자를 하고 싶은 거는 투자자들의 기본 심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삼성전자라는 회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정말 큰 대기업의 시가총액이 가장 큰 이제 대기업이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우리나라에서 영업도 잘하고 이제 글로벌적인 기업이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죠. 회사가 영업 잘하고 실적 좋으면은 당연히 이제 그거에 따라서 주가가 이제 상승한다라고 이제 당연히 생각하고 실제로도 그런 원리가 맞습니다. 실적이 좋고 회사가 잘하는데 당연히 주가가 상승하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그거에 따라서 주가를 많이 매수를 하게 됩니다. 주가를 많이 사들이겠죠.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거는 우리는 주가를 매수한다라는 거는 물론 이제 실적이 좋은 거에 투자를 할 수도 있겠지만 사람들은 실적이 좋은 걸 보면서 생각합니다. 아, 이 회사가 지금 실적이 좋고 영업을 잘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잘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기대감이죠. 그런 기대감도 이제 같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 매수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리고 기대감에 주가도 많이 상승을 하겠죠.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 만큼. 근데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그 삼성전자 주가가 하락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기대감이 너무나도 많이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삼성전자가 정말 삼성전자 잘하긴 하지만서도 근데 그 잘하는 만큼 보다 더 기대감이 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는 것이 과도하다면 그것은 거품일 테고 그러다 보니 지금 삼성전자에서 최대 실적이 나왔음에도 역대적으로 계속해서 실적이 좋게 나오고 있음에도 그러니까 공급망도 안 좋고 반도체 지금 관련해서 지금 원자재 가격도 다 지금 상승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태인데도 최대 실적이 나왔는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떨어지는 이유는 결국에는 그 기대감이 너무나도 크게 반영되는 모습이 많다. 그런 것들이 또 개인 투자자들도 그만큼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세대실 나왔는데도 근데 그게 호재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호재 소멸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실적이 나오기 전에는 아 당연히 이제 삼성전자 잘하니까 이제 실적이 잘 나올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생각한 대로 실적이 잘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 역시나 실적이 잘 나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대감이라든지 그런 이제 호재에 대한 해소가 나타나게 되면서 주가 하락이 더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때마침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그런 반도체 글로벌 시장들도 지금 굉장히 힘든 이유가 우선 뭐 아까 전에 앞에서도 이제 얘기를 했었지만 뭐 상하이 봉쇄부터 해서 이런 공급망도 다시 안 좋아지고 있는 상태고 전쟁 때문에도 이제 공급망이 안 좋은 상태에다가 그리고 원자재 가격들 다 상승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유가나 이런 것도 다 상승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원가 상승의 우려감도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반도체 시장이 뭐 삼성전자만 있는 게 아니라 저기 마이크론도 있고 뭐 TSMC도 있고 뭐 이렇게 굉장히 대만 쪽도 그렇고 반도체 시장이 굉장히 점점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삼성전자가 뭐 이제 메모리 반도체나 이런 쪽에서는 확실히 실적도 좋고 뭐 스마트폰부터 해서 이런 모바일 산업 분야에 있어서는 굉장히 잘하고 있는 상태지만, 근데 아직까지 그런 글로벌 시장에서 계속 이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비메모리라든지 아니면 파운드리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삼성전자가 예전부터 투자를 했는 것들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그만큼 많이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반영이 늦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사람들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도 이제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반도체 가격들도 지금 계속해서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 왜냐? 경쟁이 심화되면서 다른 기업들도 같이 이렇게 이런 반도체 투자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공급, 이런 수요나 공급에 따라 가지고 이런 것들이 점점 가격의 하락을 불러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격 하락이 불러오면 당연히 그런 것들 실적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러다 보니 뭐 앞으로의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이제 많이 드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선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좀 더 기대하고 있는 예상치 아니면 그런 심리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은 줄어들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못 줄어들게 된다면은 오히려 그만큼 더 큰 모멘텀을 불러올 수 있는 그런 이슈들이 많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좀 더 그런 뭐 MMA라든지 그런 이제 인수나 이수합병 이런 것들이 지금 시기에서는 많이 이루어질 수 있는 최적의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M&A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하고, 좀 더 이제 뭐 해외 투자나 이런 것들이 지금 뭐 상황에 따라서 안 좋긴 하지만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좀 더 공급망 관리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좀 더 이제 글로벌 경쟁과에 했을 때 좀 더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경쟁력을 키워서 좀 더 점유율을 갖다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이제 경영 전략을 좀 더 펼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삼성전자 뭐 뿐만 아니라 뭐 다른 기업들도 이제 대기업들부터 해서 지금 이제 거의 대장주, 네,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은 지금 비슷한 상황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뭐 현대차도 그렇고 뭐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뭐 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이런 대기업들부터 해서 이런 시가총액이 큰 회사들은 전체적으로 지금 다 비슷한 상황이에요. 경쟁력도 지금 이제 점점 이제 힘들어지고 있는 상태고, 공급망도 안 좋고 원자재 가격 상승해서 지금 뭐 원가 대비 이런 이제 것들도 이제 많이 문제가 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다른 글로벌 시장에서도 이제 다 비슷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그 회사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이런 것들 나아가냐, 어떤 전략을 세워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이제 타개를 시키냐,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의 주가나 이런 것들에도 반영이 되는데 좀 더 영향을 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시장이 어려운 상황이고 그만큼 이제 악재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저도 이런 주가나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종목들을 확인을 하는데도 뭐 당연히 이미 올라간 종목들이 많이 상승과 하락을 이제 주도를 하고 있고, 정말로 이제 시장에 어디를 투자해야 될지 정말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것도 저도 이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더 이제 지켜야 하는 것들은, 물론 지금 전부 다 이제 사람들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투자 수익률도 지금 많이 안 좋은 상태라고 저 생각을 해요. 내전부터 이제 계속 끌고 오신 분들이 많을 테고 하지만, 근데 시장이 항상 하락하는 것은 아니고 항상 이렇게 횡보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하락을 이제 예전부터도 이제 작년부터 계속 하락을 줬었고, 그런 부분에서 상승할 수 있는 타이밍도 충분히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뭐 코로나도 점점 끝나고 있으면서 이제 리오프닝 이런 것들도 지금 이슈가 받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부터 해서 이제 경제가 다시 이제 활성화되고 있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리오프닝이 좀 더 이루어지고 전쟁도 이제 좀 막바지로 다가되게 되면서 전쟁도 끝이 나게 되면은 다시 이제 새로운 국면이 찾아오게 되면서 시장에도 이제 반등의 모멘텀이 생기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좀 더 이럴 때일수록 이제 주가 공부도 많이 하고 종목 공부도 많이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성공할 수 있는 그런 투자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